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획사, 연예계 뒷이야기를 해드리는 아이돌 트레이너 인지욱입니다. 요즘 유튜버 덕자 유튜브 강탈 사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순진한에 등쳐먹는 거는 기획사의 전통적인 방식이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 이쪽 바닥입니다. 최근 유튜버 덕자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덕자는 시골 소녀다 보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보고 회사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계약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엔터 기획사에서 있으면서 사람을 믿는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티스트들이나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일에만 딱 꽂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쪽으로는 시야가 굉장히 좁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술을 하는 외골수들은 사람을 한 번 믿으면 한없이 믿어버리기에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린 친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오늘은 엔터나 기획사와 계약을 할 때 그쪽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당계약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덕자 같은 케이스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자기를 믿고 계약하자고 하는 케이스죠. 사실 기획사에서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로 계약하는 거에 있어서 표준 계약서만 해도 10장에서 15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하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볼 시간을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기획사 측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평소에 아는 기획사 사장이 있어요. 술도 자주 먹고 주변에 인맥도 좀 연결되어 있고 친한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덕자와 턱형처럼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자고 회사로 불러와요. 그래서 회사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는데 A4지 10장에서 20장 분량의 계약서를 책상 위에 딱 얹어두고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읽고 있을 때 끊임없이 앞에서 말을 걸어요. 앞에서 사람이 말을 계속 거는데 그걸 답하면서 수십 장 분량의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기란 너무너무 힘든 일이겠죠. 그게 가능할 정도의 집중력이면 서울대 갔지, 안 그래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읽고 있다 보면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요즘 회사가 엄청나게 빠르게 커가고 있어서 미팅이 하루 종일 가득 차 있다. 오늘은 너의 계약건 때문에 잠깐 시간을 빼뒀는데 조금만 있다가 다시 또 가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 자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계약서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엔터들이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인쇄만 해서 들고 온 거다.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 표준 계약이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내가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짜잘한 부분들은 그냥 표준 계약서 뽑아온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리고 너랑 나랑 이미 서로를 믿는 관계인데 계약서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건 그냥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인 절차일 뿐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해결을 다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 계약서를 들고 가서 천천히 봐도 괜찮다. 그런데 다음번에 사인하려고 또 모이려면 또 우리끼리 시간을 맞춰야 되고 내가 회사 사정상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안심을 시키면서 오늘 꼭 계약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 아티스트들은 그 사람을 믿고 있기도 하고 또 나의 친한 지인에게 부담을 주기가 싫으니까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보통 앞에 있는 4-5장 정도만 확인하게 되고 중간 부분에 10장 정도는 확인을 못한 채 사인을 하게 되죠. 그런 거 확인 하나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티스트 계약하는 친구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도 안 해본 친구들이 대다수고 고등학교 갓 나온 친구들도 널렸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사회의 무서움 뭐 이런 게 먼저겠어요. 당장에 친한 형님이 눈앞에서 나랑 계약하면 너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먼저겠어요. 그 친구들의 시선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계약서를 다 확인을 못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분명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이런 케이스가 덕자가 피해를 본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맥을 통한 계약 중에 가장 흔하고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경우는 정말 당할 만큼 당하기도 하고 돈도 한
한 푼도 못 받는 악질 케이스인데, 회사 대표라고 소개받는 사람이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나가는 실세, 이런 사람들을 잘 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엄청난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 보통 중요한 미팅은 회사 대표가 참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계약할 때 미팅에서 자기를 회사 대표라고 소개하는 그 사람과 계약서에 써져 있는 회사 대표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100 중에 95는 바지 사장을 세우고 회사를 굴리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무섭냐면, 그 바지 사장을 세워두고 자기 인맥들을 이용해서 나 이런 사람도 알고 저런 사람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막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다 나를 믿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계약 전에 아티스트들한테 엄청나게 어필을 합니다. 자기 회사랑 계약을 하면 이런 사람들 전부 연결시켜 주겠다, 이러면서 계약을 따내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랑 계약하고 나서 겁나게 굴렀고 겁나게 일을 해도 돈이 안 들어와요. 나로 인해서 수익 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수익이 안 들어오고 1년이 넘어도 수익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돈을 안 주면 회사를 고소하겠다 라면서 가서 깽판을 치면은 3개월치 정도의 수익을 꾸역꾸역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밀리고의 반복이죠. 나중엔 결국 아티스트들이 고소까지 들어가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회사가 이미 줄고소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해도 판결이 나고 금액을 지급받고 이런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개인 대 회사를 상대로 한 고소면은 연 단위로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고소를 쌓고 쌓아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회사를 파산하고 빤스러납니다. 대표는 어차피 바지 사장을 세운 회사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피해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바지 사장을 세우고 회사 이름만 바꿔서 기획사를 차립니다. 어차피 회사를 굴리는 거는 그 대표 본인이고 그 사람의 인맥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는 그렇게 회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굴려요. 아티스트들의 수입을 떼먹으면서요. 나중에 아티스트들한테 소문이 나고 해서 대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러겠죠. 그래도 등을 쳐먹을 애들은 계속 생겨난다는 거. 왜냐면 매년 기획사를 끼고 일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줄을 서 있고, 그 친구들의 연령대는 사회생활을 전혀 모르는 20대 초반, 10대 후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통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SNS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를 까발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자기가 사기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돈을 지급 안 해서 생기는 고소 문제랑 SNS에 그런 글을 올려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 그 회사 측에서는 고소를 진행 중에도 역으로 아티스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SNS를 통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거든요. 결국 뒤통수를 맞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런 방식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극장 뮤지컬을 가장 많이 올리던 뮤지컬 자판기라고 불리는 아주 큰 회사조차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지금 파산 후에 또 이름만 바꿔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못 받은 배우들이 아주 줄을 섰죠. 속이는 놈들이 나쁜 거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계약을 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관심을 받게 되면은 본인이 사기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중에 내가 부당한 계약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위약금 문제 때문에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쪽 바닥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전부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프로는 무조건 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바닥에서 인맥이나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금전적인 부분에다가 사람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들이미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재석이라도 믿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꿈꾸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기획사를 찾고 계신다면 총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누자는 회사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 회사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돈만 받아갈 겁니다. 회사들 중에 광고나 PPL 같은 거 구해다 주고 자기들이 구해다 준 광고에 대해서만 수익을 배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랑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구해다 준 일이 아닌 여러분의 총 수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회사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회사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돕고
그리고 도와준 활동만큼의 돈만 받아가는 회사여야 됩니다. 총 수익으로 계약이 묶이는 순간 분명히 회사는 여러분을 방치하고 구속할 거예요. 꼭 계약서 잘 보시고 대표 이름과 활동 대표가 같은지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셀럽이나 아이돌, 연예인 다들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을 기획사 거지들 먹여 살리는 데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